목요일 오후였어요. 아파트 복도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시간. 나는 현관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쥔 건 마트 봉지 2개. 무거운 건 아닌데 어쩐지 손목이 떨렸어요. 문을 열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준호하고 며느리 수진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손녀 서연이가 그 사이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서연이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준호가 고개를 돌렸고 수진이는 표정이 딱 굳었어요. 어머니, 장 보셨어요? 무거운데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준호가 일어나서 봉지를 받았어요. 수진이는 소파에 앉은 채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됐어. 나도 다리 운동 삼아. 나는 부엌으로 갔어요.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내가 어제 사놓은 갈치가 없었어요. 대신 다른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얇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깔끔하게 포장된 것들. 수진이가 사온 거구나. 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반찬 좀 사놨어요. 요즘 어머니 요리하시는 거 힘들어 보이셔서. 아니야, 괜찮아. 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지난번에도 국 태우셨잖아요. 수진이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했어요. 나는 아무 말 못하고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수진이가 옆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국은 끓여놓은 거 있으니까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수진이는 내 손에서 국자를 가져갔어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식탁을 차리는 동안 나는 서연이 옆에 앉았어요. 서연이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뭘 그렸는데? 가족이요. 엄마, 아빠, 나. 할머니는? 할머니는요. 서연이가 잠깐 멈췄어요. 선생님이 같이 사는 사람만 그리래요. 밥을 먹는데 입에서 맛이 안 느껴졌어요. 준호가 반찬을 집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저녁에는 밖에서 먹을 거예요. 수진이 동창 모임 있어서. 그래, 너희끼리 다녀와. 어머니도 같이 가시겠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 얼굴엔 진심이 없었어요. 아냐, 나는 집에서 먹을게. 그럼, 혼자 드실 거 해놓고 갈게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숨을 참았어요. 밤이 됐어요. 준호네 방에서 불이 꺼졌고 거실도 조용했어요. 나는 내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창문 틈새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조심하게 됐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준호가 결혼하고 나서였던가? 아니면 서연이가 태어나고 나서였나? 정확히 언제부턴지는 몰라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집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알림은 없었어요. 아들한테서도 며느리한테서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나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김치가 없었어요. 분명 사뒀는데. 다시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뭐 찾으세요? 김치 있었는데. 아, 그거요. 제가 어제 버렸어요. 너무 오래됐길래. 그게 내가 어제 산 건데. 네, 어제 산 거였어요? 수진이 얼굴이 약간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엔 미안함이 없었어요. 나는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나는 다시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점심때였어요. 나는 혼자 간단하게 국수를 삶아 먹었어요. 준호네는 외출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서 국수를 먹는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후루룩, 후루룩. 컵에 물 따르는 소리. 냉장고 소음. 시계 초침 소리. 나만의 소리들. 나는 국수 한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응, 나야. 영자야. 아, 언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영자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언니, 거기서 괜찮은 거 맞아? 며느리하고. 나는 대답 안 했어요. 언니, 나 다음 주에 한번 놀러 갈게. 알았지? 응. 그래.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 때였어요. 준호네가 돌아왔어요. 서연이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준호와 수진이가 뒤따라왔어요.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고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우리 밖에서 먹고 올게요. 응, 알았어. 어머니 드실 거 냉장고에 있어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가 나를 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수진이 따라 들어갔어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냉장고에서 수진이가 사온 반찬을 꺼냈어요. 플라스틱 뚜껑을 열고 밥을 차렸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밥 한 숟가락을 떴어요. 그런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어요. 밥도 맛있고 반찬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손등으로 눈을 닫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밤 10시쯤 준호네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졸려. 그래, 씻고 자자. 준호와 수진이가 서연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나는 내 방에서 문틈으로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야 되지 않아? 뭘? 요양원 얘기요. 나는 숨을 멈췄어요. 아직 그 얘기하기엔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어머니 혼자 있는 것도 불안하고 우리도 힘들잖아요. 알아. 그래도 아직은. 오빠,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말씀드릴게. 나는 문을 살짝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나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 아파트 불빛들이 켜져 있었어요. 나는 이제 짐인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호가 출근하기 전에 내 방으로 왔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래. 준호는 내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준호는 손을 비볐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수진이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무슨?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조금 불안해서요. 나는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요양원 얘기냐?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어젯밤에 들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됐어. 나도 생각해봤어. 진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 짐이 아니에요. 아니야. 짐이야. 나도 알아.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는 창밖을 봤어요. 준호야. 네. 나한테 재산이 좀 있잖아. 네. 그거 내가 정리하려고.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기부할까 해. 네. 준호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거잖아요. 왜 기부를? 내 돈이니까 내가 쓰는 거지.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준호는 할 말을 잃은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나는 동사무소에 갔어요. 상담원 앞에 앉았어요. 어르신, 재산 기부 상담이시죠? 네. 혹시 가족분들은 알고 계세요? 알아야 되나요? 상담원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법적으론 상관없지만 가족 간의 얘기는 하시는 게 됐어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담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쪽에 서명하시고요. 나는 서류를 받았어요. 그런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안 써졌어요. 펜을 잡은 손을 다른 손으로 잡고 천천히 이름을 썼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거실에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수진이가 나를 뚫어지게 봤어요. 혹시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기부 얘기. 그래. 어머니,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수진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내 돈이잖아. 하지만 가족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가족? 나는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아, 너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무슨 말씀이세요? 나보고 가족 아니라고 했잖아.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건 됐어. 나도 이제 알아. 내가 여기서 어떤 존재인지.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준호가 내 방으로 왔어요. 어머니, 뭐?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오늘 다퉜다고. 싸운 거 아니야. 어머니, 제발 기분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이미 서류 썼어. 취소할 수 있잖아요. 싫어.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화나신 거예요? 너한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준호를 봤어요. 준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왜 이러세요? 그게 문제야.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준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나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나가줄래? 자고 싶어.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준호는 말을 거의 안 했고 수진이는 나를 피했어요. 서연이만 모르는 척 내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해? 할머니는 그냥 쉴 거야. 나랑 놀아줘. 그래. 서연이가 내 무릎에 앉았어요. 그 순간 수진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서연아, 할머니 쉬셔야지. 이리 와. 싫어. 나 할머니랑 있을래. 서연아. 수진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서연이는 내 무릎에서 내려갔어요.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날 오후 나는 병원에 갔어요. 정기검진 날이었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보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혈압이 좀 높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쪽 수치도 좀 신경 쓰이고요. 무슨 수치요? 의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정밀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검사요?
일단 CT부터 찍어보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하면 되나요? 다음 주에 예약 잡아드릴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 병원? 어디 아프세요? 정기검진. 준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괜찮대. 나는 거짓말을 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정밀 검사.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혹시 큰 병인가?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만약 내가 아프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 요양원 얘기가 더 빨라지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끝일까?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눈물이 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밤이 됐어요. 거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머니 기부건 정말 막아야 돼요. 알아.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라도 만나보세요. 어머니 의사인데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그래도 가족이 동의 안 하면. 아냐. 어머니 재산이니까 어머니 마음대로야.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미안해. 오빠가 왜 미안해요? 어머니가 이상한 거지.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이상한 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는데 수진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손을 멈췄어요. 뭐가? 기부건도 그렇고 요양원 얘기도 그렇고. 수진아. 나는 수진이를 봤어요. 너는 나한테 뭘 바라는 거니? 네. 내가 조용히 사라지길 바라는 거니? 아니면 돈을 남기고 가길 바라는 거니? 수진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도 알잖아. 나보고 가족 아니라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제가 화나서. 화가 나면 진심이 나오는 법이야.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뭐가? 어머니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준호 오빠 사이에 낀 것도 힘들고.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나는 아무 말 못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내일.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앞에 앉았어요. 의사는 CT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르신, 여기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이 좀 신경 쓰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의사는 잠깐 침묵했어요. 정확한 진단은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요. 암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 더 검사를 해봐야. 선생님, 나는 의사를 똑바로 봤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는 가능합니다. 치료하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그건 환자분 상태에 따라 평균적으로요. 2년에서 5년 정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차들이 지나갔어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달라진 것 같았어요. 2년에서 5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길면 5년.
짧으면 2년. 서연이가 중학생 되는 걸 볼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호한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지? 엄마 암이래. 2년 남았대. 그럼 준호가 뭐라고 할까? 요양원은 필요 없겠네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세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저녁 때 준호네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응. 밥은 드셨어요? 아직. 준호가 부엌으로 갔어요. 수진이가 들어오면서 나를 봤어요.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 수진이는 잠깐 나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응. 요즘 밥을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나이 들면 그래.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병원 모셔다 계속다 드릴게요. 나는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이 사람도 나름 걱정하는 건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아.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서류를 꺼냈어요. 기부 서류. 한참을 봤어요. 이대로 기부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와 수진이 얘기하는 소리. 오빠, 어머니 요즘 정말 이상해요. 나도 알아.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닐까? 병원은 다녀오셨는데. 정기검진 말고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준호는 한참 침묵했어요. 내가 내일 한번 여쭤볼게. 오빠, 진심으로 여쭤봐야 돼요. 알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호가 출근 전에 내 방으로 왔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뭐? 어머니, 혹시 건강에 문제 있으세요? 나는 준호를 봤어요. 준호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말해야 하나? 아니면 숨겨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준호야. 네.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아프면 너희 생활이 힘들어지잖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잖아. 어머니. 준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 아프세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어요. 암이래. 준호 얼굴이 굳었어요. 네. 지난주에 검사 받았어. 암이래. 어머니.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심한 거예요? 2년에서 5년.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준호는 회사에 안 갔어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수진이가 나왔어요. 오빠 왜 안 가요? 수진아. 왜? 어머니가 암이래.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2년에서 5년 남았대. 수진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암? 응.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수진이가 작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부하려고 하신 거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수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 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가족 아니라고 말한 거, 요양원 얘기한 거, 다.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수진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야. 안 괜찮아.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점심때였어요. 수진이가 내 방으로 왔어요. 어머니,
응,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수진이가 들어와서 내 앞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가족 아니라고 말한 것도, 요양원 얘기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수진아, 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나도 알아.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잖아. 나는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우리가 서로 다른 세대였던 것뿐이야. 수진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치료는 하실 거죠? 모르겠어. 왜요? 너희한테 짐 될까봐. 어머니,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나는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고마워.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어요. 준호, 수진이 나 셋이 식탁에 앉았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 네, 당연하죠. 수진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나는 두 사람을 봤어요. 너희 생활은? 어머니 건강이 먼저죠.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어요. 근데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재산 문제. 두 사람이 긴장했어요. 기부는 취소할 거야. 준호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신에요? 가족 신탁으로 바꿀 거야. 가족 신탁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이름으로 신탁을 만들고 조건을 붙이는 거야. 무슨 조건이요? 첫째, 내 치료비로만 쓴다. 둘째, 남은 돈은 서연이 교육비로만 쓴다. 어머니. 셋째, 너희가 쓰고 싶으면 내가 동의해야 돼.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돈인데. 내 돈이니까 내가 조건 거는 거야. 나는 두 사람을 봤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죽고 나서 너희가 싸울 것 같아서. 어머니, 우리 안 싸워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나는 작게 웃었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더라.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준호와 수진이가 같이 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설명했어요. 가족 신탁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이 수익자이고 조건은 이렇게. 나는 서류를 꼼꼼히 봤어요. 여기 이 부분 바꿀 수 있나요? 어떻게요? 수진이 이름도 넣고 싶어요. 수진이가 놀라서 나를 봤어요. 어머니, 너도 우리 가족이잖아.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럼 수진 씨 명의도 공동 수익자로 넣을까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세 사람 모두.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이 신탁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점심 드시러 갈까요? 그래. 수진이가 내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고마워.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부터 병원 치료 시작하세요. 응,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너 회사는?
휴가 낼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오빠 휴가 없으면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너도 일하잖아. 괜찮아요. 조정할 수 있어요. 나는 두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날 생각해 주는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 정말. 집에 돌아와서 나는 내 방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왔어요. 2년에서 5년. 길지 않은 시간. 하지만 이 시간을 이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날 밤 수진이가 내 방으로 왔어요. 어머니,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어머니는 왜 기부하려고 하셨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존엄 때문이었어. 존엄이요? 응. 나는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내 재산을 내가 쓰고 싶었던 거지. 하지만 가족한테 주는 게, 그때는 가족이 뭔지 몰랐어. 나는 수진이를 봤어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뭐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더라.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나도.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치료가 시작됐어요. 항암 치료는 힘들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준호가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수진이가 죽을 끓여줬어요. 서연이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할머니, 힘내요. 서연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래. 할머니 힘낼게. 어느 날 친구 영자가 찾아왔어요. 언니 얼굴 좀 봐. 많이 야윈 거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치료는 잘 돼? 응. 의사 선생님이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 영자는 내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정말 다행이야. 영자야. 왜? 나 가족한테 정말 미안했어. 왜? 내가 너무 오해했었나 봐. 얘들이 날 버리려고 했다고. 영자가 웃었어요. 언니 가족이란 게 원래 그래. 서로 오해하고 풀고. 그게 가족이야. 그런가? 그렇지. 2달째 상태가 좋아졌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잘 회복하고 계세요. 이 정도면 완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물론 계속 관리는 해야 하지만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와 수진이가 케이크를 준비해 놨어요. 어머니, 축하해요. 이게 뭐니?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완치 가능하다고요. 서연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응. 할머니, 이제 괜찮아.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먹었어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서로 상처 주고 오해하고 싸워도 결국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그게 가족이라는 걸. 3달째 나는 다시 부엌에 섰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차렸어요. 식사 시간이었어요. 4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 이거 좋아해요. 그래, 많이 먹어. 수진이는 조용히 밥을 먹다가 나를 봤어요. 어머니, 응? 사랑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사랑해. 넉 달째 가족여행을 갔어요. 바다로. 서연이가 모래성을 쌓았어요. 할머니, 같이 만들어요.
그래. 나는 서연이 옆에 앉아서 모래를 만졌어요. 따뜻했어요. 준호와 수진이가 산책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물 좀 드세요. 고마워. 우리는 함께 바다를 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6달째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기적이에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이도 울었어요. 어머니, 이제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 그럴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갔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 그날 밤 나는 가족 신탁 서류를 꺼냈어요. 준호와 수진이를 불렀어요. 왜 그러세요? 이거 조건 하나 더 추가하려고. 뭐요? 내가 죽고 나면 이 돈으로 장학금 만들어. 어머니,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고 싶어. 내가 도움 받았으니까 나도 도움 주고 싶어.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 몫은요? 너희는 이미 충분해.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잖아.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알겠어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고마워. 1년이 지났어요. 나는 지금 거실에 앉아 있어요. 서연이가 숙제를 하고 준호와 수진이가 설거지를 해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아요. 창밖을 봐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어요. 예쁘네요. 나는 작게 웃어요. 나는 가족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수진이가 나를 불러요. 어머니, 차 드실래요? 응, 좋지. 나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요. 수진이가 차를 따라줘요. 우리는 함께 앉아서 차를 마셔요. 말은 없지만 마음이 통해요. 준호가 들어와요. 어머니, 다음 주에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그래, 고마워.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세요. 그럴게. 서연이가 달려와요. 할머니, 나 숙제 다 했어요. 잘했네. 그럼 이제 놀자. 네. 우리는 함께 게임을 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워요. 나는 이 순간을 가슴에 담아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밤이 됐어요. 모두 잠들었어요.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어요. 조용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핸드폰을 켜요. 사진첩을 봐요. 오늘 찍은 사진들이에요. 준호, 수진이, 서연이, 그리고 나. 네 사람이 웃고 있어요. 이게 내 가족이구나.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기를 써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어서, 며느리가 차를 끓여줘서, 손녀가 웃어줘서 나는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일기를 덮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내 방으로 가요. 침대에 누워요. 눈을 감아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일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